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FDM 프린터로 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래전부터 이 프라모델처럼 관절을 넣어서 이렇게 관절이 가동되게 만들어 보는 게 해보고 싶은 것이었는데요. 항상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해보자 하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원래는 건담 마크2로 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겉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거는 뭐 늘 하던 일이니까 진행이 되는데 이 관절 부분을 만들다가 이거 그냥 만들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스트가 이제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이렇게 통짜로 나오는 파일들 출력해 보면은 관절식으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고정이 되어 있지가 않죠. 이런 방식은 목걸이 줄 같은 거기 때문에 포즈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서 고정시킬 수 있는 텐션이 필요합니다. 쿠션감이 있는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캡을 넣어서 텐션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만들려면은 외형에 디자인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관절에 움직여지는 캐드식의 설계가 필요하게 되죠. 큰 스케일로 만들 거기 때문에 필라멘트가 한 10개 분량은 들어갑니다. 필라멘트가 20만원어치는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건담 마크2를 만들면 좀 헤맬 것 같아서 예전에 이렇게 짐 만들어놨던 요 짐에다가 관절 부분을 넣어서 이제 바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짐은 건담에서 장식이 다 빠진 형태이기 때문에 만들고 나면 밋밋해서 뭐 화려함이나 이런 건 없지만 이게 이제 프린팅 빨리빨리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요거로 진행을 했고요. 요걸 제가 처음 만들 때는 관절 넣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FDM 프린팅에 맞게 수정을 많이 해서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실드를 빼고 이게 이제 팔처럼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이 안에서 여기가 걸리지 않게끔 뭐 디자인을 바꿔서 이쪽에 이제 폴리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런 식으로 회전 관절이 있고 또 이쪽 부품은 뭐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이 손목 부분도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리고 이런 발목 부분 같은 경우도 이 발목 부분도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도 회전을 해야 다리를 벌려서 포즈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라모델 스타일로 이제 관절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손가락 부분은 이제 전지가동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큰 사이즈라서 무게가 있는데도 처지지 않고 관절이 잘 잡혀져 있죠. 폴리캡 소재를 넣어서 잡혀져 있는 건데요. 필라멘트 소재 중에서 TPU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고무 튜브 같은 소재인데요. 덕유항공 브랜드의 TPU를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탄성이 엄청 좋고요. 이렇게 묶어도 끊어지거나 휘어지지 않는 아주 부드러운 소재입니다. 다시 풀르면 원상태가 될 정도로 복원력이 좋습니다. 폴리캡 형태로 출력 중인 모습입니다. 신축성이 있죠. 공차만 좀 잘 맞추면 접착체 없이 건프라처럼 스냅 타이트 방식으로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 중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공차를 얼마큼 줘야지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지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팔 관절인데 이렇게 이제 꺾어지는 텐션이 어느 정도 나는지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지가동 손 조립은 뒤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절 사이에 흰색이 TPU 소재고요. 어깨를 조립하는 중입니다. 이 어깨 파츠가 이제 팔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폴리캡 TPU 소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뻑뻑한 감으로 고정이 됩니다. 파팅 라인이 안 보이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 돌기는 어깨 장갑하고 맞춰주는 돌기입니다. 이건 실드 고정용 핀입니다. 파츠가 제일 큰 것은 실드입니다. 그래서 실드는 분할해가지고 출력을 해주었고요. 전지 손가락이기 때문에 실드를 쥔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FDM 프린팅의 장점은 이제 필라멘트 색상을 이용해서 도색 없이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건담은 이렇게 흰색이지만
짐은 설정상 색상이 이렇게 약간 민트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옥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색이 나는 필라멘트를 찾았는데요. 또 막상 사보지 않으면 이런 색상은 맞추기가 어려운데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색상 샘플이 있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캑셀드라고. 그래서 이 브랜드 샘플을 먼저 산 다음에 여기서 색을 찾았습니다. 이런 샘플은 다른 브랜드들도 적극 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짐 바이저에는 이렇게 광이 나는 소재를 사용했는데요. 덕유항공의 그린색 실크 필라멘트를 사용했습니다. 빛 반사가 많이 되는 소재입니다. 출력 시간 단축을 위해서 5대의 3D 프린터를 활용했는데요. 플래시포지 AD5X, 플래시포지 어드벤처 5 프로, 크리얼리티 V3 2대, 크리얼리티 K1 맥스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실드같이 두께가 얇고 긴 걸 뽑아보면 두께가 없는 얇은 물체가 이렇게 Y축에 왔다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보다는 오른쪽처럼 바닥이 안정되게 고정되어 있는 코어 XY 방식이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는 큰 걸 뽑았을 때 더 안정적으로 출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건 이제 작은 출력물에선 또 차이를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설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팔만 이렇게 모아서 출력을 한 다음에 조립해보고 그 다음 문제 없으면 또 다른 파츠 모아서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AD5X가 이제 멀티컬러 프린터잖아요. 4가지 색을 쓸 수 있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뭐 어차피 다 색상별로 분할 출력을 했기 때문에 컬러 프린팅을 하지는 않았는데도 이 멀티컬러 프린터가 상당히 그 편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설계해서 만들어 보는 거는 이제 팔 만들고 문제 없으면 뭐 다리 만들고 문제 없으면 이렇게 다음 파츠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빨간색을 쭉 뽑고 한꺼번에 뭐 회색을 쭉 뽑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뭐 빨간색 뽑았다가 회색 뽑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TPU 소재 말랑말랑한 거를 뭐 공차로 수정해서 다시 뽑아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단색 프린터들은 필라멘트를 계속 갈아줘야 되지만 이 멀티컬러 프린터는 뭐 1번에다가는 뭐 TPU 소재, 2번에다가는 뭐 프레임용으로 쓰는 색깔 소재 이렇게 4색 정도만 꽂아놔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냥 3번 필라멘트 지정해서 출력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 필라멘트 교체하는 이 번거로움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은 굉장히 괜찮아서 필라멘트를 이렇게 한꺼번에 꽂아놓고 쓸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 진선은 이제 고정력을 위해서 이렇게 고정 파츠로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포터 한 방에 떨어지면 시원하죠. 열심히 뽑아놓은 하체와 바디 출력물들입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프린터로는 이 실드를 한 방에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 출력을 해주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붉은 파츠로 파팅 라인을 어느 정도 가려준 다음에 또 이렇게 분할 출력을 해서 좀 티가 좀 덜 나게 분할을 했습니다. 이 실드의 길이가 40cm 정도 됩니다. 발바닥도 서포터가 안 생기게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 파츠는 나눠서 해줬습니다. 지금 요 다리 파츠는 사실 수정을 한번 했었는데 수정한 버전을 영상을 안 찍어놔가지고 요건 수정 전 버전이긴 합니다. 이게 사이즈가 워낙에 좀 크기 때문에 이 발목이 전체 무게를 다 받는 곳인데 이 조립 당시에는 제가 그걸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버전으로 만들어낼 때는 이제 발목은 라쳇 기어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80cm에 해당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 발목이 이제 전체 무게를 다 지탱해야 된다는 점이 있죠. 이제 발목 관절이 부드러운 건 좋지만 나중에 이제 헐거워지면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들은 다 폴리캡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발목만큼은 튼튼한 라쳇
관절을 만들어주는 게요. 이게 좀 오랫동안 보관하는데 확실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서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도 움직이고 또 360도도 돌아가고 무릎도 어느 정도 꺾이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중관절로 이제 가동성을 더 높이는 건 차후에 시도해 봐야겠죠. 말씀드렸지만 이게 첫 시도기 때문에 이 공차 맞추는 게 주 목적입니다. 상체 바디의 경우도 이제 서포터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출력을 해서 패널 라인이 들어간 형태로 이렇게 반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다른 부품들에 비해서 이 노란색 파츠들은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요. 0.25 노즐로 출력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품들은 다 0.4 노즐로 출력하였습니다. 단순한 모양의 짐이지만 이제 이 목 파츠는 조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관절을 넣어줬습니다. 이 검은색 필라멘트는 PLA 플러스인데 일반 PLA보다는 그래도 강도가 더 나와서 관절용으로 쓰기에는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서포터를 이 얼굴 하단면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면을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회전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전지 가동식 손 만든 것 보시겠습니다. 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여기 튀어나오는 데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손가락이 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첫 번째 단계는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품이 제일 깁니다. 0.4 노즐로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에 요 핀 이 손가락 관절은 뭐 그렇게 힘을 받는 구조는 아니니까 폴리캡 없이 그냥 스냅 타이트 식으로 해서 접착제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적당한 텐션이 나올 수 있는 공차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손가락 관절이 좌우로도 약간 움직이니까 이런 기믹을 넣어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4개의 손가락을 만들어서 연결해 줍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을 조립합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정도 텐션이 나오는 공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로는 0.03mm를 주면 이 정도 텐션이 나옵니다. 이제 사용자마다 소재나 프린터 세팅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아마 0.03 정도 주시면 이 정도 나오고요. 이보다 더 좋은 공차 값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현대로 제가 테스트해 본 값으로는 그랬으니까 뭐 한 요거 기준으로 해서 또 개인적으로 값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손가락 프레임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요 외장에 커버를 씌워줍니다. 이 전지가동 손 모델링은 약간씩 더 수정해서 좀 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만드는
모형에서 손부품으로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지가동 손가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1:24 스케일이라서 일반적인 자동차 모형 스케일입니다. 이런 비율에 이제 피규어를 이렇게 놓으면은 사이즈가 맞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1:24 스케일의 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좀 고전적이고 단순한 모양이라서 뭐 폼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 이 크기감이 엄청납니다. 앞으로 작업할 것들에 대한 테스트였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의미가 있었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